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바이낸스 소식, 비트코인 소식, 그리고 알트코인 소식 이런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바이낸스 벌금 10억 달러 1개월치 수익에 불과하다, 타격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계 일각에서는 CFTC 합의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벌금 10억 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 라고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내용은 파생 상품 등에 관련된 규제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 장펑자오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CFTC 21년도 이후 미국인 투자자에게 선물 옵션 파생 상품 거래 중개를 정황을 포착했다 라고 해서 아마 빠져나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부분 합의를 볼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의 개인적 의견이 상당히 공감이 돼서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이낸스 작년 말에 뱅크런 테스트 통과를 했죠. 나머지 거래소가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월 초에 미국에게 계속 털려나가고 있죠. 일명 토끼몰이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데, 이 토끼몰이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는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키고자 하는 건 글로벌 돈 복사 패권이고, 홍콩, 중국 새로운 거래소 패권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낸스는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파트너사들에 따른 단절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래량 감소가 이제 2에서 3분기 정도 때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 그리고 보유 코인 개수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빡빡이 형의 트윗의 진실이라고 해서요. 빡빡이 형이 BNB를 외칠 때마다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BNB 비트코인 마켓의 BNB 부분이 그때 당시 외칠 때마다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외칠 때마다 최고점이었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는 뭐 왕위 계승식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여전히 계속 돈이 줄고 있는 USDC와 그 다음에 바이낸스 USD도 마찬가지로 계속 털리고 있으니 돈이 또 빠져나가는 게 팍팍 빠져나가고 있죠. 팍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미넌스를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전히 도미넌스 위치 보시게 되면 약간 위축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돈이 알트로 갔을 수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가긴 했지만 인출이 됐기 때문에 일부분 자금 인출, 차익 실현 부분이 연달아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지금은 좀 나진 않는 것 같네요. 그 뒤로 이제 아직도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이슈는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진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88% 정도 빠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까지 또 영향을 받았던 이유는 파월의 또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이거 이제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했으니까 동결로 아마 쭉 갈 건데, 이제 그 동결에 있는 파급력이 꽤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청문회 때 이제 이 청문회를 한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누구를 제물로 바칠 거냐, 마녀사냥을 할 것이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 뭐 이제 누가 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리콘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재개가 되었습니다. 녹화 시점에서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CFTC 위원장의 이더에 따른 의견은 상품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더를 최대한 3분권으로 끄집어내려고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잔액이 3월 22일 기준점으로 20만 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이 물량이 나올지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 반등을 이끌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관심도가 매우 적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부분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기관들에 있는 자금도 위축하고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충당금 더 쌓고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재정비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쪽에 있는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비트코인 7일 연속 거래소 유출이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일주일 동안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많이 내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손들이 비트코인 61%를 가지고 있다. UTXO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양의 분포들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명시된 범위만큼 가치를 가지는 모든 UTXO에 합산한 코인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장은 대규모 참가자의 움직임을 더욱더 민감하게 보고 38.86%에 차지하는 시장의 작은 부분은 소규모 참여자의 투자자 손에 있으며 암호화폐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틈새 수단이며 소매 투자자 추가 성장 및 참여 증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했다고 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나올 물량 없고 고래가 여전히 베팅을 할 때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일단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동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 또 지갑으로 대부분 이탈을 했고, 그래서 내려가는 폭은 저는 아직도 마지노선은 존재를 하고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주포가 일단은 미국이 아니죠. 그 점만 잘 체킹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유럽 쪽에서 좀 땡겨 와야 되는데 아시아 회복세가 좀 나와 주어야 된다. 그래서 홍콩에 따른 기대감이 저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가는 게 건강상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미국 국채 따른 또 다른 문제점이 뭐 일본 은행이 될 것 같다. 뭐 채권 손실 2배 이상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일본 통화당국 초저금리 정책으로 예금에서 들어온 현금의 국채가 아닌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해서 영향이 좀 클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것인데요. 어차피 일본의 대부분 국민들이 뱅크런 부분에 가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잘 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페이먼트 시스템 개발을 빨리 했다라고 해도 우리처럼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걸 잘 안 쓰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뱅크런 사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단 문제점은 저 채권 손실 부분은 어차피 확정 기일까지만 가면 그 손실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둘러내냐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은행들은 자금난이 조금 있긴 하겠죠. 그 다음으로 이메이드 소식인데요. 장 대표는 또 월급 받은 거 코인 샀다라고 합니다. 총 7억 1,500만 원어치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작년에 연봉 173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그 다음에 크러스트가 취득한 위믹스 1,500만 개 어디로 갔냐? 라고 하니까 클레이 위믹스 간의 토큰 수합 정확한 날짜와 수량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디로 갔을까? 행방 전혀 모른다. 장부에 적힌 수량과의 차이가 있었고 해당의 이걸 해석하셨던 분의 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남기셨습니다. 해당 코멘트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위메이드와 카카오 양쪽 재단은 팔지 않았겠죠. 바꿔먹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리플 CBDC 총괄 디지털 유로 협회 CBDC 백서 작성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약식 재판 곧 나올 것 같다 기대감이고, 그 다음에 리플 또 CBDC 총괄에 또 작성에 참여했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와서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권 대표 이제 대법원까지 갈 것 같다라는 내용과 리도가 언스테이킹 출금 요청 시점이 되면 NFT를 도입을 해가지고 받을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더로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합니다. 이더리움 재단 4월 13일까지 샤펠라 업그레이드 활성화시킨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피터 브렌트는 바이낸스 기소 예견될 일이고 다음은 리플 차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넷마블 마블엑스가 NFT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한다라고 해서 채굴형 시즈널 스테이킹 방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개수 줄이기와 또 나오는 물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따른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마블엑스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홍콩 규제 당국 4월 28일 기준점으로 뱅킹 서비스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규제기관의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홍콩 통화청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동 주최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딴지 없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메타공주가 이번에 지갑 해킹을 또 당했다고 하고요. 루프링이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하는데 이 참여자들에게 그 보상을 한 45% 정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RC20 비트코인 대체 가능 토큰 발행 가능하다. 가장 핫했죠. 예, 보게 되면. 근데 이 토큰에 따른 가치는 글쎄요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어느 정도 방어화됐기 때문에 채굴 회사들이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RC20도 요즘은 잘 핫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좀 괜찮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핫한 이번에 또 보게 되면 아비트럼이 있는데요.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의 가격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봤던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게 되면 레이어2의 점유율 비례식으로 큰 하자 없이 런칭에 성공해서 옵티미즘과 비슷한 시총을 가질 거라고 가상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점유율 45, 아비트럼 55 분배하면 1 아비트럼당 0.8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TVL 비율로 고려를 해서 시총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단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코인당 1.4에서 1.7달러 정도 나올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 안 한 게 있는데, 레이어2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아비트럼에 몰렸을 때 과정과 기존 레이어2의 가격이 위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아비트럼 누가 운전을 많이 해줄 것이냐에 따른 그런 변수를 다 빼고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봤을 때 뭐 저 정도 부분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해시레이트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잘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계속 꾸역꾸역 잘 방어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여기에서의 특이사항은 무엇이냐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더 이상 그 물량 쪽으로 약간은 안 움직이고 있다. 왜냐, 도미넌스가 잠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또 알 수 있는 건 생각보다는 또 지지부진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렇게만 일단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다른 지표 또 대입 안 하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이슈가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에도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는 좀 본인의 포트폴리오의 일부 정도는 좀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바이낸스가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면 시장이 유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BNB 가치로만 보아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USD에 있는 가치를 또 보면 알 수가 있고, 여기에 맞물려져 있는 디파이 비중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레버리지 값까지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켓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PUSD 여기 있고 BNB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중치가 여기에서도 박살 나고 있는데 얘도 이쪽에서 박살이 나버리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의 파급력은 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바이낸스를 그렇게까지 많이 부셔놓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씩 좀 이렇게 좀 숨통을 좀 조여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스닥이 커스터디 부분이나 수탁 서비스 부분을 계속 준비하는 그 과정과, 그 다음 EDXM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월가 쪽에서 거래소 준비하는 그런 과정과 자금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것까지 좀 맞물렸기 때문에 시간 끌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의 EDX는 언제 나오냐, 2분기 조절 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 월가 쪽에 있는 자금의 현금 캐시플로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게 자꾸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 이번에 CEO가 중간에 그만둬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고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